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연 40% 급성장하고 있는 동박 배터리 핵심 소재입니다. 롯데와 LG가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세계 4위 동박 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여기에 롯데와 LG도 대기를 하고 있었고 SK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두께로 얇으면서도 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SK, 넥실리스, 왓슨, 창춘, 일진머티리얼즈의 4개의 회사가 동박 점유율 72%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의 매각가는 3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는 8월에 본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거기에 포스코 등이 받아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4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는데 3조 원이니까 딱 금액이 맞죠. 물론 이걸 2030년까지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다 쏟아부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뭐 3조 원에 뭐 1조나 뭐 2조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2조는 30년까지 배터리 소재 분야에 투자할 여력으로 재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까지 2차전지 4대 소재에 모두 진출할 계획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박까지 만약 진출을 한다면 시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계열사인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3위 동박 업체인 전 두산솔루스였던 솔루스 첨단 소재에 2,9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최근 1조 2천억 규모의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서 하차를 하면서 투자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이 인수를 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말이죠. 그리고 LG 쪽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에서 신사업 채택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양극재 분리막 탄소 나노 튜브 등 소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진머티리얼즈 매출 절반 가량이 경쟁업체로 납품하기는 하지만 인수 결정에는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LG화학이 소속이 된다면 경쟁사에게까지도 우리 제품을 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고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리면서 경쟁에서도 좀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SK 같은 경우에는 SK가 동박 1위 업체인 SK 넥슬리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우려로 인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포스코랑 GS까지도 좀 그 인수군을 넓혀보면 볼 수 있겠지만 참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맞진 않는 것 같고 또 반개인 이 코스모 그룹이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GS 인수 가능성을 제기는 하지만 GS 그룹에서는 이미 많은 곳에 투자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여력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 투자할 돈이 있으면 네, GS 리테일을 좀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GS 리테일 저도 네,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정신 차리고 리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책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GS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차트를 보면서 네, 좀 얘기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일봉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곧바로 상승하면서 네, 결국엔 좋은 종목 대형주는 올라갑니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반등 사서 올라갔고 결국에는 우리가 한 차례 놓쳤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려오면 잡아야지 하는데 아마 안 내려올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서 이 레벨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새 또 관심이 사라졌을 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인수전이 8월달에 열리게 된다면 그 8월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웅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떨어지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20만원 그냥 사는 거예요. 20만 원이어도 지금 정보점이 30만 원인데 10만 원에서 절반만 올라가도 5만 원만 올라가도 이게 얼마나 큰 수익인데 여러분들이 더 싸게 사시려고 20만 원 깨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는데 20만 원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수하십시오. 본인이 매수할 생각 있으시면 지금 이 가격이라도 매수하십시오. 물론 당연히 몰빵은 안 됩니다. 나눠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진짜 이러다가 장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때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분할 매수로 8월 달까지 좀 이어 나가 보셔라 라고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연말까지 또 연동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수소법 통과가 된다면 롯데케미칼 또한 수소 산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7조 넘는 회사이고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네,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고 기관이 그동안 든든하게 좀 받쳐주면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롯데정밀화학 지분도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6개월간 전체 주식의 6.64%. 네, 그래서 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익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뭐 다 아시는 바고 PR이 정말 낮다라는 것도 모두 다 아시겠죠. 거기에 아무래도 배당금은 나쁘진 않게 줄 것 같아요. 뭐 저 정도면은 뭐 괜찮죠. 네, 현대차랑 별 차이 안 나는데 그죠? 그다음 롯데정밀화학 여기도 제가 그 인도, 말레이시아 그 팜유 수출 금지하면서 수혜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파업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파업이 정리가 됐는지는 네, 잘 모르겠네요. 아직 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뭐 뉴스 뜬 건 없어가지고 잘 끝났을 건지 잘 모르겠네요. 롯데정밀화학 네, 편입 가능성 생겼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에.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익은 굉장히 좋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이때 하락할 때 여러분들 매수하셨으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내고 나오셨을 텐데 저 역시 이게 내려갈 때 물론 내려갈 때 바닥에 잡지 못했지만은 요 시기 때 잘 잡아서 잘 매도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도 좀 받았고요. 여기 배당도 좀 괜찮게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좀 차후에 좀 들어가셔도 나쁠 게 없다. 왜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 이미 예상했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았다라고 보고 2분기도 사상 네, 최초 최고치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LG화학. LG화학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네, 60만원까지 찍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도 비싸다고 봤는데, 시야가 좀 다르네요. 그죠? 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네, 매수를 해줬고, 또 쌍끌이 매수 들어왔을 때 확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한 이제 고려아연과 그 전구체 합작법인 때문에도 사실 좀 올라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뉴스도 올려드렸지만, 영업이익 그룹사 중에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도 그냥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주가에 비해서 배당금이 좀 너무 낮다라는 거 그게 하나 좀 유일한 흠이죠. 네, 그 유일한 흠이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아까 나왔던 거 롯데정밀화학에서 투자한 회사죠. 2.35%까지 떨어졌어요. 저희가 원하던 가격대가 여러분 지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가 49,400원인데 우리가 15% 정도 네. 그 밑으로 이제 구간에 내려오면 사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 가격대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유상증자가에서 10% 정도 적용하면 54,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기세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우리가 한 56,000원 정도에서 타협을 좀 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국면이고 제가 샀던 가격보다도 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사서 그때 올라가서 팔았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실적이 결정되어 있는 회사고 증설을 이미 하기 위해서 융사증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 호재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결국엔 실적이 3분기 정도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어요. 게다가 테슬라 수혜주잖아요. 또 테슬라가 이번에 또 액면 분할을 3대1로 한다고 하는데 네, 뭐 그쪽에서도 좀 주가가 상승을 하면 솔루션전세대 좀 반응이 있으니까 네, 2조가 좀 넘는 회사고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1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2분기가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된다면 좋은 거고요. 물론 PER이나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설 모멘텀으로 매수를 했던 겁니다. 유상증자가도 있었고 결국엔 지금 유상증자를 소화를 하면서 물량들을 소화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탄 소재 또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격도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적당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KC 한번 보시면 동박 이제 1위 업체죠. 쭉쭉 올라가고 있고 또한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주사 전환을 좀 당했죠. 한 게 아니라 본인 한 게 아니라 그 전환을 당했습니다. 충족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강제로 지주사가 됐어요. 중간 지주사가. 네, 그리고 나서 이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때문에 좀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잘 회복을 잘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좀 높아져 있는 가격이라서 좀 들어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외국인 외국 기관의 매수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종속회사 뭐 감자 채권자 뭐 좀 복잡한 거 있고 아까 필름 사업 같은 것들이 매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는 조금 다소 좀 하락을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SKC는 당분간은 좀 매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사업 구조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신사업이라든가 뭐 실적 같은 거를 조금은 또 미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인수 매물로 나온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게 공장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현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 대주주가 본인이 모든 걸 다 내놓으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뭐 대주주는 좀 아쉽지만은 뭐 3조 원이라는 큰, 그 금액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거고,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다른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걸 인수해서 좀 잘 끌어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LG가 좀 LG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에서 가져가면 롯데 머티리얼즈,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롯데 LG 머티리얼즈,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 사명 완벽 바꿀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월봉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갑자기 매각 떴는데, 갑자기 내려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올라갔고 네, 좀 신기한 상황인데 네, 갑자기 뭐 내려갔다 갑자기 올라갔다가 난리 났어요. 네. 3조가 넘는 회사 포스코 인수전 참여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네요. 네. 네, 이렇게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뭐 말은 없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울진머티리얼즈도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게 아니라 그 영상 뉴스로 올려드렸던 거를 링크를 걸어드리거나 아니면 보고서가 봤던 기억이 있으면 보고서에 대한 영상의 링크를 네,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청을 한 번씩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R, PBR 이런 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매각을 했을 때 인수하는 회사는 사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왜냐면 돈을 썼으니까 오히려 이제 매수를 당한 쪽, 인수를 이제 당한 쪽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이튼 머트리즈도 이럴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타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다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기업이 명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회사로 넘어갈지 또 PI 첨단 소재도 어디로 갈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